야, 이거 큰일 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시츄에이션 아니겠죠? 아니, 이거 어디 된 거야? 네, 안녕하세요. 오토그래프 김한기자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차는 정말로 이 자동차의 역사를 바꿔놓는 정말로 혁신적인 자동차, 테슬라 모델 S입니다. 테슬라 모델 S 얼마나 팔았다고, 그게 산업에 뭐 얼마나 영향을 끼쳤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하지만 이 모델 S는 이 차 자체가 팔린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많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각성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됐던 자동차입니다.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메이커들이, 그리고 소비자들이 각성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출발해보죠. 오, 4.5초예요. 대단한데? 아, 기분 좋다. 주행할 때 기분이 좋아요. 사실 기분이 좋은 게 자동차를 자기가 운전하는 이유잖아요. 그 기분 좋음을 만들어내는 거, 자기가 운전을 하는 이유는 기분 좋기 위해서인데, 안 그러면 그냥 대중교통 타지. 그렇죠. 네, 자기가 차를 운전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진짜 요즘 자동차 메이커들이 해야 될 일이고, 잘하고 있어요. 테슬라가 아주 잘했어요. 이게 90D 같은 경우는 사실 P도 아니잖아요. P도 아닌 그냥 90D인데 4.5초라면 굉장히 빠른 거죠. 여기서 P90D 아니면 뭐 P100D, 요즘 나오는 P100D 같으면 정말 찌릿합니다. 찌릿한 게 아니라 뭔가 좀 어이없다 이런 느낌이에요. 좀 어이없이 좀 머리가 좀 어질어질해진다 이런 느낌. 특히 엔진 소리가 없이 그렇게 가속되기 때문에 더 아찔아찔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 차의 가속감 정도면 거의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스포츠카 정도의 가속감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1억 원대 스포츠카를 보면 뭐 BMW M4라든지 이런 차의 가속감이 딱 요 정도거든요.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4몇 초.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걸 더 잘게 쪼개보면 시속 60km까지, 시속 5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뭐 M4하고 비교될 바가 아니죠. 훨씬 더 빠릅니다. 그 이후가 이제 좀 꺾여서 그렇지, 가솔린 모델은 앞은 좀 낮다가 뒤로 갈수록 좀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게 초반 가속에서 느껴지는 그 찌릿함은 M4나 어떤 그 1억 원대 스포츠카 어떤 것보다 더 짜릿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대단하죠. 전기차가 후반 가속이 불리한 이유가 뭔가요? 이유는 변속기가 한 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속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변속을 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모터 RPM으로만 돌다 보니까, 모터 RPM이 처음에는 이제 충분한 토크가 나오지만 뒤로 갈수록은 이 충분한 토크가 안 나와서 그 최대 맥스 RPM까지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좀 빠지는 면이 있습니다. 전기를 그만큼 계속 더 많이 투입하면은 뭐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시스템 전체가 이 배터리 소모가 너무나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일단 가속감, 직진 가속감은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이 차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일론 머스크가 희한하게 차를 만들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차를 즐길 줄도 알고 만들 줄도 알고 어떤 차가 좋은 차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를 만들자고 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했냐면 로터스를 찾아갔습니다. 영국 로터스를 찾아가서, 야, 우리 최고의 스포츠카를 전기로 만들고 싶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전기차를 만들어 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로터스가 어떤 회사예요? 핸들링, 뭐 가장 작은 파워트레인으로 가장 효과적인 스포츠카를 만들던 회사거든요. 짜릿짜릿한 자동차를 만들던 회사. 그 회사에서 만든 게 테슬라 로드스터 첫 번째 모델입니다. 생산도 거기서 했고, 직접 가서 저는 생산하는 과정도 보고 왔는데, 어쨌든 테슬라 로드스터, 그때까지만 해도 주목한 사람이 아무도 없던 그런 테슬라 로드스터를 로터스가 만들어냈죠. 그 로터스가 지금까지도 이 차의 서스펜션과 핸들링을
계속 조율해 줍니다. 그래서 지금 가속감 좋은 거, 고속 안정감이 정말 우수한 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렇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놀랄 일도 아닌데, 거기다가 핸들 특성도 정말 대단해요. 정말 대단하게 차가 마치 정말 스포츠카가 이렇게 그 레이스카가 저 레이스 서킷을 달리듯이 그렇게 움직여집니다. 너무나 기민하게 쫙쫙쫙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느낌까지 들어요. 약간 롤링이 없는 느낌. 롤링이 없이 차가 정말 수평으로 탁탁 이동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건 정말 기존의 가솔린 차를 몰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상한 느낌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너무나 이게 게임 같은데요? 예, 게임에서 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움직여져요. 그리고 이게 저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고속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정말 로터스가 하던 짓을 이 거대한 차에도 그대로 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어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여기는 가변 댐퍼가 일단 달려 있고요. 얘 왜 날아가고 있어? 얘 물속으로 가고 있어? 이것도 이스타에그 중 하나입니다. 아, 그래? 나 물속으로 가는 이스터에그를 쓴 거야? 저 007이 타던 그 잠수함 예, 로터스 아니냐? 에스프리 잠수함. 아, 왜 자기 로터스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군요. 게다가 또 로터스 에스프리로 잠수함을 만들어서 잠수함으로 바뀐 거군요. 서스펜션 높이를 이렇게 낮추고 높이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서스펜션 높이를 낮추고 높이고 하는 에어 서스펜션이 되는 데다가, 그리고 그 에어 서스펜션에 게다가 또 놀라운 건, 제가 지금 나랑 드래그를 붙으려고 지금 옆에서 열심히 왔는데, 네, 테슬라한테 드래그하면 이길 수가 없죠. 저 BMW가. 그래서 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게 돼 있는데, 서스펜션은 자동으로 낮춤이 있어서 실제로 더 빠른 속도를 갔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어지간히 이기고 싶은. 예, 저는 드래그 같은 거 하지 않으니까 네, 먼저 가시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그 서스펜션이 일단 가변 댐퍼입니다. 그리고 서스펜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해 줄 수 있는 에어 댐퍼도 달려 있어요. 그래서 고속에서 달릴 때 보면 이상하게 착 달라붙고 가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가솔린 자동차하고 완전히 다른, 급이 다른 그런 느낌을 보여주는데, 가솔린 자동차는 어쨌든 엔진 높이만큼, 그리고 뭔가 다른 장치들, 뭐 엔진을 높이다 보면 거대한 라디에이터도 들어가야 돼, 물도 들어가야 돼, 거기에 무슨 뭐 온갖 것들이 막 붙잖아요. 정말 많은 부분, 에어컨 컴프레셔도 따로 벨트로 붙어야 돼, 뭐 발전기도 따로 붙어야 돼, 뭐 어쨌든 온갖 부품들이 여기 쫙 붙어 있습니다. 정말 많죠. 에어클리너도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결국에 무게중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는 배터리를 바닥에다 그대로 깔았기 때문에 그 배터리 무게만큼 어쨌든 무게중심이 아래로 깔려 있는 거죠. 무게중심이 깔려 있으니까 차를 롤링을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롤링이 잘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뚜기 같은 거죠. 오뚜기가 밑에 무게추가 있으면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해도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런 느낌이 이 차에 있어요. 오뚜기처럼 스스로 일어나려고 한다, 그런 느낌이 있고, 고속에서 또 하나 고속 코너링을 해보면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드는데, 고속 코너링이 너무 잘 돼요. 너무나 고속 코너링이 좋아요. 그 이유는 네 바퀴로 토크를 각기 배분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바퀴 토크를 각기 배분을 해서 바깥쪽 바퀴가 조금 더 그 가속이 잘 되도록, 그리고 만약에 필요한 경우는 앞뒤로도 배분을 해서 그 토크가 어느 쪽에 어느 정도로 배분될지를 네 바퀴를 다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정밀하게, 아주 실시간으로 정말 그 제어를 하기 때문에 가솔린 자동차보다 훨씬 유리한 면이 있는 거죠. 뒤에 저기 다 쏟아지겠지? 빨리 돌 수가 없겠네. 뒤에 짐들이 다 쏟아질 것 같아서. 돌면 쏟아질 것 같은데? 그래? 그렇다면. 어우, 저거. 어우. 뒤가 이렇게 훅 흐르고, 그러고서 그걸 못 잡는 경우가 생기네요. 오, 세상에.
약간 약간 안쪽으로 약간 오버스티어가 심하게 발생했어요. 야, 오버스티어가 심하게 발생되는 그런 구간이 있는데요. 이게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코너링을 할 때 보통 우린 언더스티어를 기대하고서 돌게 되는데, 언더스티어가 거의 없이 바로 오버스티어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은 없겠죠. 이렇게까지 운전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만약에 나는 스포티하게 정말 레이스하듯이 달리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초보 운전자라면 그러면 조금 위험으로 느낄 수 있겠는데요. 차가 많으니 테슬라의 가장 하이라이트를 한번 설명해볼까요? 네, 테슬라,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혁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혁신적인 자동차였는데 사실은 요즘은 이 정도 거리를 가는 차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했느냐, 우린 자율주행차야 라면서 자율주행을 더 강조를 했습니다. 한번 누르면 이렇게 앞차와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데, 이렇게 두 번 당기면 크루즈 컨트롤을 시작합니다. 핸들까지 조향해주는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이건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오토파일럿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나니까 정말 굉장한 걸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마치 무슨 로켓을 오토파일럿으로, 아니면 비행기를 오토파일럿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도 비행기에서 이름을 따온 거라고 하고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어쨌든 오토파일럿으로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륙하고 착륙할 땐 네가 조종해야 돼. 그리고서 차가 정말 많을 때는 자기가 하고, 만약에 차가 좀 이렇게 그 고속도로를 가거나 이럴 때 사용하라고 만든 거지, 항상 사용하지는 말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교차로 같은 데선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오토파일럿으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아주 신뢰할 만합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수가 있죠. 실제로 났어요.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아주,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사고, 정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있을 수밖에 없는 사고였어 라고 하면서도, 이걸 만든 회사가 잘못 만들어서 그래 라고 했습니다. 이거 만든 회사 모빌아이였거든요. 모빌아이가 이 시스템을 잘못 만들어서 그랬어 라면서 모빌아이 쪽에 카메라가 이걸 인식을 못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빌아이가 발끈했죠. 아니 뭔 소리야, 너네가 그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말하지 말았어야지. 애초에 이걸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헷갈릴 거 아니야 라고 맹공을 했습니다. 사실 모빌아이 사장도 만만치 않은 천재예요. 모빌아이 사장과 일론 머스크 둘이 붙었습니다. 붙어서 엄청나게 싸웠죠. 싸우고 나서 이제 테슬라가 아예 중대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때까지 만들었던 차는 하드웨어 1이고 우리 지금부터 만드는 차는 엔비디아하고 만들 거야, 하드웨어 2. 지금 희한한 것은 오른쪽에 지금 차가 있는 걸 나는 확인했어, 저기 차가 있어 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 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줍니다. 차선을 자꾸 왜 왼쪽으로 이렇게 갖다 붙죠? 왼쪽에 차가 있는데, 지금 왼쪽에 차가 있는 걸 인식을 했는데 그러니까 조금 오른쪽으로 돌리네요. 옆에 차가 있는 걸 자꾸 관여를 합니다. 자꾸 옆에 차가 있는 걸 자꾸 신경을 쓰면서도 그쪽으로 가. 이게 무서우면 핸들 잡아 이러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 쫄리면 잡아? 이런 건가요? 아무튼 그 옆에 있는 차를 항상 인식을 하고 있고요. 어저께 밤엔 좀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왼쪽 뒤에서 차가 제 쪽으로 가까이 오니까 이 차가 오른쪽으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차는 없었고요. 오른쪽에 차가 없었죠. 깜빡이를 켜면 자동으로 차선을 바꿉니다. 좋죠. 자동으로 차선을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무섭죠. 차선을 바꿔줘. 가야 되는데 어쨌든 있다, 기능은 있다. 이게 모델 3는 정말 잘 되거든. 네. 근데 이게 이상하다. 모델 3하고 비교했을 때 한참 떨어지네요, 모델 S가. S클래스 디스트로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디스트로닉 플러스. 그거와 비교하시면 어떠십니까? S클래스 디스트로닉 플러스도 굉장히 센세이션이었죠. 전 충격받았어요. 그때 당시 제가 처음 S클래스 디스트로닉 플러스를 만난 건 독일에서였어요. 네. 독일에서 S63AMG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그때에 가서 시승을 하면서
그때 처음 만났거든요. 지금 세대 벤츠 그 S클래스가 아니라 그 전 세대 S클래스 처음 나왔을 때니까 도대체 언제냐 그게. 엄청 옛날. 그때부터 있었어요. 그때부터 있었던 그 앞차와의 거리를 스스로 조절해주는 기능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까지 큰 향상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조금 더 향상돼야 되는데 조금 아직도 좀 거칠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와, 지금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달려오면서 느꼈던 게 도대체 이 차는 어떻게 만들었길래 이렇게 풍절음도 하나도 없고 정말 어떻게 만든 거야? 라는 느낌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보니까 풍절음 없을만 하네요. 정말 날렵하게 쭉 뻗은 이런 라인들, 이런 데에 뭐 군더더기가 너무 없어요. 뭐 그릴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당연히 없고 그냥 쭉쭉쭉 뻗어서 쭉쭉쭉 이렇게 마치 무슨 그 뭐 물찬 제비처럼 이렇게 물방울이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도어 핸들도 이렇게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것도 특징적인 부분이죠. 평소에는 이렇게 나와 있다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그대로 쏙 들어가게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매끈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도 사용을 하고 있죠. 현대차 넥소도 이렇게 바뀌고 레인지로버 벨라도 이렇게 바뀌고 많은 메이커들이 이렇게 쑥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봤을 때 굉장히 테슬라가 예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그 예쁘고 독특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세단임에도 불구하고 스포츠카의 비율을 갖고 있는 부분이 꽤 있어서 그래요. 이 안쪽으로 이렇게 차체가 말려드는 부분, 그래서 여기다 턱을 만드는 부분, 이 오버펜더처럼 보이게 하는 이런 느낌이 사실은 스포츠카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그런 디자인이고, 그리고 뭐 벤틀리라든지 이런 약간 좀 고급 세단에서나 사용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 정도의 이런 느낌을 만들어내는 게 사실은 테슬라 정도 말고는 사실상 없어요. 근데 이게 보면 선이 굵은 선들이 예쁘고 디테일들이 조금 안 예뻐요. 디테일들이 좀 안 예뻐서 이게 그런 디테일을 중시해서 보는 우리나라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차가 엉성해 보여라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큰 맥락에서 보면 차가 굉장히 예쁜 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요. 그리고 타이어가 지금 보면 폭은 245로 굉장히 좀 넓은 편인데 휠의 직경이 지금 21인치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하게 큰 휠을 사용을 하고 있죠. 버튼을 터치해서 열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뭐 당겨서 이렇게 여는 그게 아니고 다 전자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썬루프도 전자식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몇 퍼센트를 열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 걸 보면 그 미래에 언젠간 그렇게 바뀔 거잖아요. 테슬라가 그걸 좀 더 가속한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앞쪽에 뭐 트렁크, 전면 트렁크라고 하는데 그렇게 뭐 짐이 많이 들어가게 생기진 않았습니다. 이거 조금 더 키워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작게 만든 이유는 사실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있는 게 없는 것보단 낫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전동식 트렁크를 갖고 있죠. 전동식 트렁크에, 그리고 해치백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그 안에 보면 더 넓은 공간이 또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 그 자리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미국의 테슬라 옵션 중에는 이쪽에 아이들이 거꾸로 앉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7인승 테슬라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앉을 때 그러니까 요런 게 옵션에서 제외되고 이 자리에 거꾸로 이렇게 앉는 형태로. 많이 불쌍해 보이니? 괜찮습니다. 여기 왜 도어 포켓을 안 만들었대? 여기다가 좀 넣어주면 좋을 텐데. 예, 도어 포켓을 안 만든 이유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없네요. 여기는 대신에 무슨 프레임 같은 게, 안전을 위한 프레임이 들어가 있는 건지 정확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차에는 도어 포켓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차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느껴지는 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여기 있는 거, 요거 이렇게 4개가 이 칼럼 전체 부품이 벤츠에서 그대로 왔어요. 벤츠에서 그냥 이 부품을 사다가 그냥 붙인 거죠.
이 윈도우 스위치하고 사이드미러 스위치 이 부분도 벤츠에서 그대로 사다가 붙였어요. 사실 이 부분을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합리적으로 사다가 쓰자 이렇게 그냥 한 것 같아요. 사다가 쓴 것까진 좋은데 어쨌든 이 차의 디자인을 좀 해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이걸 딴 데서 떼다가 붙였다라는 그 느낌이 너무 많은 사람들한테 이 차 품질 수준이 부족하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내 마감재에 대해서 얘기들이 많은데요. 사실 마감재가 그렇게 나쁘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 가죽이 아니고 지금 독특한 합성 수지거든요.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뭔가 이렇게 이 도어 핸들 부분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뭔가 좀 어색한 부분들이 군데군데 눈에 띄는 거죠.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뭔가 약간 단차를 허용하는 그런 디자인이 됐는데 그게 조금 좀 어색하고 뭔가 그렇게 멋지진 않다. 선이 굉장히 굵고 디테일에 조금 신경을 덜 쓴 느낌이 강해요. 다행히 볼보의 인테리어 디자인하는 디자인 총괄이 이쪽으로 넘어왔어요. 테슬라 쪽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도 디자인이 조금 더 안정된 디자인, 모델 3도 지금 굉장히 안정된 디자인이거든요. 모델 3 이후로는 아마 굉장히 디자인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모델 S도 후속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더 좋아지겠죠. 가운데 이제 터치 패널이 아주 크게 있잖아요. 버튼이 아무것도 없어요. 버튼이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터치만 이렇게 있고 비상등과 이게 열리는 부분 이 두 개만 버튼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드웨어 버튼이 아닌, 나머지는 다 이렇게 터치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모든 게 터치니까 이것 때문에 불편하다고 느끼는 분들 분명히 계십니다.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이게 어쨌든 그 복잡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느끼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요즘 IT,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게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은 이제는 이게 당연하다고 느낄 겁니다. 그래서 시점이 문제지 분명히 자동차의 모든 버튼은 터치로 넘어가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보통 사람들이 생각보다 조금 더 빨리 가서 이게 좀 반발도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열선, 온도 이런 것들 다 여기서 다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사실 이 터치로 조작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능들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데 그 굉장히 많은 넣은 기능 중에서 이 기능이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기능이더라고요. 저 좀비 영화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좀비 영화에 나오는 그 바이오 하자드 그 로고잖아요. 바이오 하자드라고 해서 그 생화학 무기 같은 거, 만약에 우리나라의 생화학 무기 탄저균이 갑자기 막 여기 퍼진다, 갑자기 막 그러면 지금 사실 중국에서 날아오는 이 중금속 정말 미세먼지 나쁨일 때 이럴 때 되게 기분 언짢잖아요. 내가 지금 미세먼지를 다 맡아야 돼? 차에 탔을 때 공기청정기를 다시는 분도 계세요. 공기청정기 중에서 이오나이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전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건 정말 소용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이걸 만들었냐? 보통 자동차에서 빨아들이는 공기의 20배 정도의 공기를 빨아들이도록 했어요. 헤파 필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이 실내를, 헤파 필터를 통한 실내를 만들어서 그 실내를 양압으로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실내가 계속 그 플러스 상태, 고압 상태인 거예요.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기만 하지 이런 틈으로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계속 플러스니까. 그렇게 공기를 계속 밀어넣어 주는 거고, 그리고 필터도 기존에 있었던 자동차보다 훨씬 더 큰 필터를, 훨씬 더 넉넉하게, 엄청나게 큰 필터입니다. 엄청나게 큰 필터에 엄청나게 강한 그 공기압을 가지고서 이렇게 밀어넣어 주기 때문에 실내에서 사용되는 그 에어 클리너 정도, 공기청정기 정도의 그런 퀄리티, 그 이상의 퀄리티로 지금 이 실내 공기를 만들어 줍니다. 제가 평소에 앉을 때 이렇게 앉아요. 앞으로 좀 많이 당겨서 앉죠. 실제 운전석 공간이 이렇게 뒤로 더, 보통의 경우는 아마 여기까지 올 거예요. 좁습니다. 좁아요. 머리 공간 닿습니다. 닿아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상한 게 저는 미국에서 모델 3를 타고 왔는데요. 모델 3하고 비교했을 때 더 좁아요. 네? 더 좁아요 모델 3보다.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닿잖아요. 닿는데 모델 3는 안 닿아요. 이게 닿는 홍채에서 모델 3보다 더 작지? 요즘 성장기십니까? 아니 내가 컸나 그새? 그새 큰 건지 어쨌든 머리가 닿습니다. 닿고 무릎 공간은 비슷한데요. 비슷한데 모델 3 그건 큰 차이는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이 루프 라인은 적어도 모델 3보다 훨씬 더 내려와서 좀 더 닿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좁다는 건 아니에요. 일단 이 천장이 유리로 된 덕분에 이만큼 그러니까 머리 공간이 여기 남긴 남습니다. 남긴 남는데 요 그냥 철제 프레임보다는 더 머리가 위에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게 유리가 아니었다면 그러면 이 천장이 머리를 눌렀을 겁니다. 이렇게. 물론 그 머리 공간만 놓고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이 폭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차가 분명히 더 넓은 차인 건 분명합니다. 폭이 아이소픽스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뼘, 두 뼘하고도 조금 더 돼요. 그러니까 모델 3하고 비교했을 때 아마 요 정도 폭이 더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 E클래스하고 비교했을 때 E클래스하고 비슷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대충 맞을 것 같아요. 머리 공간은 E클래스보다 좀 작고요. 자, 제로백터입니다. 이거 꺼졌어요. 그러면 이제 달려도 된다는 거겠죠? 자, 한번 달려볼게요. 하나, 둘, 셋. 노면이 썩 좋지 않죠. 노면에 뭐가 부석부석 튀기 때문에 시속 100km까지 가속 시간이 그렇게 잘 나오진 못했어요. 인상적인 건 초반의 가속력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네, 슈퍼차저라는 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비게이션이 여기 있고, 그리고 슈퍼차저 버튼을 누르면 슈퍼차저를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슈퍼차저가 이렇게 쭉쭉쭉쭉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슈퍼차저는 공짜예요. 무료로 줍니다. 무료로 주고 그리고 빠릅니다. 그래서 무료인 게 전기가 무료일 뿐 아니라 심지어 주차비까지 무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롯데월드 1시간 주차 4,800원이죠. 5,000원 정도 해요. 그러니까 롯데월드에서 4시간 주차하면 2만원이란 말이에요. 주차비 2만원 내려고 보세요. 그거 얼마나 아까운가. 근데 이 차는 4시간이 공짜입니다. 가만 보면 제일 좋은 자리에 이 테슬라 로고가 있어요. 테슬라 광고판처럼 이렇게 테슬라 로고가 있고, 가장 좋은 자리에 이렇게 테슬라가 쫙 써 있는 거, 이거만큼 큰 광고 효과는 정말 더 없을 겁니다. 이만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그런 방법이 없을 거예요. 정말 이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 부럽다 이렇게 느끼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만 그런 게 아니고 롯데월드는 전기차 모두 다 4시간이 공짜인데요. 어쨌든 이 차도 전기차로서 그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슈퍼차저 네트워크가 있는 곳은 이 차만, 테슬라만 세울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이 굉장히 좋은 자리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구나 아마 테슬라를 사면 슈퍼차저를 꼭 한 번씩 가보게 될 걸로 생각됩니다. 아주 잘 만들어졌고요. 이 슈퍼차저랑 이 차, 이게 하나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하나의 어떤 에코시스템, 생태계를 형성해서 그래서 그 생태계가 이제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꼭 필요한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차를 만들었으면 그 차가 운영될 수 있는 전기까지 제공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게 테슬라의 생각이에요. 현대차나 다른 메이커들도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다른 메이커들도 차를 만드는 것을 끝나버리면 안 돼요. 이건 전기차잖아요. 그 전기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야 되는 게 자동차 메이커가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터치로 되어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진 않을 거예요. 근데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저만 해도 조금 헷갈리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한 번에 표현돼서 좀 정돈이 덜 됐다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긴 있고, 어쨌든 뭐 이런 종류의 디스플레이로 넘어간다는 건 분명한데 어떤 식으로 넘어가게 될지 테슬라가 어떤 가능성은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완성형이란 느낌은 아직은 조금 더 발전의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음료수라도 한잔 하고 가시겠어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 시츄에이션 아니겠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라고 해주시죠. 아니, 이게 왜 잠겨? 네, 황당한 일이에요. 이 안에 키가 있는데 잠겨서 못 들어갔어요. 잠겨서 못 들어갔다가 테슬라 고객센터에 전화를 했더니 일단 황당하잖아요. 안에 키가 있는데 제가 밖에서 잠겨서 못 들어간다는 게 너무 황당해서 테슬라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더 황당하게 테슬라에서 차 번호를 물어보더니 원격에서 열어줬습니다. 원격에서 차가 열렸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내가 뭔가 테슬라를 얕봤던 것 같네요. 이게 안에 잠긴다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잠긴다고 해도 이게 해결책이 있는 거구나. 되게 놀랍다. 예, 온라인 상태면 가능하죠. 온라인 상태면, 이게 온라인 상태면 그러면 원치 않게 차를 열 수도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안에 키가 이렇게 있네요.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게 이 정도면 사실 우리가 자동차 해킹의 우려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잖아요. 근데 원격에서 무선망으로 차를 열 수 있다, 여는 거 말고도 다른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좀 무시무시하네요. 아무튼 열렸습니다. 열렸으니까 가봐야 되겠네요. 네,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해봅니다. 참 살다 내 차를 원격에서 열어버려? 이게 저만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검색해 보니까 미국 폭스 같은 데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까지 됐었더라고요. 꽤 흔한 일인가 봅니다. 초기에 차를 만들면 이런 종류의 에러는 있을 수 없지. 어떻게 이런 종류의 에러가 있을 수 있어? 아무리 그래도 이런 에러는 없어야지. 꼭 차에서 내릴 때 핸드폰을 들고 내리십시오. 핸드폰을 안 들고 내렸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고, 만약에 제가 300m 이후 어디 서울 방면 사막 같은 데서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잠겨 버렸으면 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테슬라가 여러 가지로 완벽하진 않아요. 완벽한 자동차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분명히 신선하고 새롭고 완전히 혁신적인 자동차까지는 맞아요. 근데 혁신을 하려면 뭔가 기존의 것에 대한 파괴, 그리고 안정이 아니라 도전, 새로운 변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익숙한 차라는 게 뭔가 보수적이고 천천히 발전한 것에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는,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요건 좀 정리가 좀 덜 됐다는 느낌을 받게끔 합니다. 테슬라가 이 핸들을 돌리는 한계가 너무 금방 와요. 그러니까 최소 회전 반경이 되게 커요. 되게 미국적이야, 여러 가지로. 유턴 어떻게 합니까? 유턴할 때 조금 불편해요. 주차하거나 주차 뺄 때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보통 뭐 2바퀴 반 뭐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1바퀴 반밖에 안 돼. 응? 이게 바퀴가 적다고 해서 회전 반경이 적은 건 절대 아닌데요. 근데 그건 아닌데 어쨌든 회전 반경도 작아요. 그래서 요거보다 더 돌아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데 더 안 돌아가. 그리고 진짜 아마 이 차를 산 사람은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아마 주차하다가 옆차 박는 거. 반드시 옆차를 박게 돼 그 있어요. 정도입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내가 좀 이따 보여줄게요. 그래서 이제 후진으로 이제 주차를 한단 말이죠. 이 정도밖에 안 꺾여. 일단 그래서 후진으로 이름 최대한 돌린 겁니까, 설마? 최대한 돌린 거예요. 최대한 돌렸는데 이 정도 꺾이고, 네. 그리고 봐요. 요 선이 있잖아요. 네. 요 선에 맞춰서 보통 주차를 하게 되죠. 네. 근데 요 선에 맞춰서 주차를 하면 옆차를 받게 돼 있어요. 지금 봐요. 아, 맞네요. 요 선이 전혀 가이드가 아니에요.
전혀 가이드가 아니고 저서는 그냥 이 차의 어떤 대충 이 근처가 제일 가운데야 라는 정도예요. 보통 가이드가 그 차의 가장자리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그 차의 중심을 표현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 가이드를 믿고서 주차를 하면 반드시 받게 돼 있습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가이드예요. 왜 저런 걸 만들어놨지? 페이크로 한번 너 한번 낚여봐라. 동작그만 밑장빼기냐? 또 하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문 가장자리가 이렇게 깎여 있는 형태가 조금 희한해요. 그래서 옆 차랑 바짝 붙어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양이 너무 적습니다. 조금밖에 안 열려요. 쿠페라이크하게 만든 것까진 좋았는데 문짝도 쿠페라이크하게 만들었어. 불편함도 불편함을 쿠페라이크하게 만들어놨어. 네, 지금까지 테슬라 모델 S를 시승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타본 모든 자동차 중에 가장 혁신적인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전기차 시장에 정말 큰 획을 그은 전기차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낸 그런 자동차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워낙 그 시점이 옛날이니까요. 그때 만들어진 모델 S는 정말 대단한, 놀라운, 정말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그런 자동차였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경쟁 모델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이 차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노후화됨으로써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작용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차가 정말 역사적인 자동차, 정말 놀라운 자동차, 정말 생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전체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자동차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소유하는 것뿐 아니라 이 차를 한번 시승해 보는 것만큼은 정말 필요한 것 같은데요. 누구나 한 번쯤은 시승해 봤으면 좋겠는 그런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김한영 기자였습니다.